네, 정치권 소식 잠깐 알아볼까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멘트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책 하나 출판하셨다고요? 예, 제가 최근에 책 하나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측면도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보수에서 네. 공정하고 자유 경쟁을 추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보수의 큰 이념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 한 10년 동안 그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쟁은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되면서 사실 좀 그 단어가 죽어버린 감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적게 됐습니다. 아하, 뭐 자세한 책 얘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자. 예. 그런데 이게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셨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하나의 소모품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박근혜 퀴즈라는 뭐 일종의 꼬리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뜻이죠? 뭐 사실 그게 이제 제 책에 대해 기사를 내신 기자님이 이제 발췌한 부분인데 사실 그건 실제로 저를 영입할 때 이제 역할했던 분들이 저한테 공유해주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를 비대위원 영입했을 때 사실은 뭐 이미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이렇게 영입했던 건 사실인데 나중에 실제로 정치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좀 기대와 다른 영역으로 가서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발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알지만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저희 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분도 영입하신 분은 사실 YS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YS의 행보랑 크게 다른 행보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셨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게 분화가 된다 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는 뭐 다른 계기들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3당 합당이었고 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노선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도 사실 국정농단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렇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소모품이라고 단어를 선택하실 때는 약간 좀 뭐랄까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원래 그 문장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잘했다고 하더라라는 문장에 발췌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들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그 바른미래당 얘기부터 잠깐 하면요. 손학규 대표 측근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장진영 비서실장. 독일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만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못 만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가세요? 저희 당 내부 문제긴 하지만은 그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은 뭐 메신저로서 더 나은 분을 보냈을 텐데 뭐 장진영 변호사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안철수 대표와의 좀 과거에 어떤 좀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경선도 없이 장진영 후보가 탈락하면서 사실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대표한테 보내시는 메신저로서 최악이 이준석이고요. 그 다음이 한 장진영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가도 못 만날 것이다. 아니 만난다는 뭐 전망들이 좀 있던데 언론에 보니까. 저는 만날 의도였다면 메신저가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뭐 그럼 안철수 전 대표 등판론 이건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까 당내에? 저는 안철수 대표는 뭐 어쨌든 대선까지 나가서 이제 20% 이상의 상당한 득표를 얻은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런데 항상 어떤 자원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가 급하다고 이제 뭐 바람을 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준비가 된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를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 더 해보면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요새 그 국회 정상화 시킨다고 이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대표도 좀 반대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도 이제 반대를 했었잖아요.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국회 정상화에 뭐 여러 가지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정개특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오신환 대표가 막 정상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좀 헷갈려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어떤 스탠스가. 저희가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네. 선거법에 반대하는 것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과 사보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근데 저희 당내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사실 네. 오신환 의원만 하더라도 그때 패스트트랙 때 예. 사보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인사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은 다만 패스트트랙이나 아니면 선거법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당내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이것이 현실이고요.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그 아까 중재자 역할로 오신환 대표가 활동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저희가 대단한 중재안을 낸 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약간 평론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오신환 대표는 중재자가 아니라 예. 자한당 편을 지금까지 좀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돕기 위해 가지고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 쪽에서 독소조항 또는 약간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필수조항처럼 예. 넣어놓은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청문회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성의를 몰라보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신환 대표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건 의견을 하나 여쭤보는 건데 그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뭐 본회의도 열리고 한다는데 전망을 하신다면? 저는 뭐 연장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위원 구성이나 예. 아니면 뭐 사실 그 연장도 아니고 재구성도 가능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정개특위가 그렇게 심상정 위원장을 필두로 구성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공동교섭단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수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그래서 뭐 민주당도 너무 고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그 네. 위원 구성이나 위원장 구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예. 자유한국당 그 엉덩이 춤 논란이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니 그게 예. 저희도 그 아무리 장기자랑에서 이제 그 경남 당원이던가요, 그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네. 대충 저희도 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뭐 장기자랑 같은 거 가보면은 네. 선생님들이 쓱 둘러보고 이러잖아요. 애들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나. 네. 준비 단계에서 충분히 포착이 됐을 텐데 그것이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네. 우선 뭐 경남도 내에서의 어떤 경남 당원들의 그런 집단 지성 외에도 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걸 파악하지 못했냐.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흥미 위주로 진행된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상의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대에 비찬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내부적으로 이번에 문제를 파악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이게 솔직히 저희가 만화에서 네. 일본 만화긴 하지만 짱구는 못 말려 여기서 그 짱구가 하던 것들을 그렇죠. 이 정당에서 지금 한다는 게 저는 약간 믿기지가 않거든요. 짱구는 그러니까 뭐 귀엽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왜 그게 집단지성 측면에서 네. 이게 제어가 안 됐는지를 저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요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건데 예.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견을 주신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는요, 솔직히 누가 옳고 그름보다도 네. 우리 공화당, 그 과거 대한애국당이 상당히 이번 국면에서 존재감을 획득했다. 아하하,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어떤 투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전 박원순 시장도 이번에 대립각을 이쪽과 세우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저는 권리의 충돌이 있어가지고 대한애국당 또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내세우는 것은 네.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이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그 광화문 광장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생각보다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잡고 있는 스탠스가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나쁘지 않은 투쟁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 박원순 시장도 이번에 뭐 강경 대처를 하겠다 하고 뭐 월급 압류하겠다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게 박 시장님이 세워놓은 기준이라면은 앞으로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뭐 노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네.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마 박원순 시장의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로서의 역량 검증의 이제 잣대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보수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거창한 질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고요.
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6월 28일 금요일.